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최근에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해서 저희 그 행복 나눔방에 가족방이죠. 굉장히 VIP 회원님들께서 많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VIP 방에 계시는 뭐 인원들이 뭐 수천 분 계십니다. 예, 뭐 정확한 어떤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사실 이제 뭐 읽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고 뭐 최선을 다하고 뭐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처음과 끝은 같습니다. 뭐 다를 것도 없고요. 예,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어, 뭐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볼철주야 차트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세님은. 네. 그래서 익숙한 것과 이별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익숙한 것과 이별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골프를 뭐 거의 진짜 30살 초반 때부터 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예, 거의 막 일주일에 한 3번씩, 예, 필드를 나가고 거의 미쳐 살다시피 했고,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놀았던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익숙한 것들은 이별을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오로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길로만 가겠다고 이제 주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쌤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는 우리 뭐 행복나눔 일반방 그리고 행복나눔 가족방 회원분들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한 2주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이런 자리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뭐 사실 굉장히 월봉을 보면 최고점인데, 이런 친구들도 뭐 한 21선 정도 대응을 해도 되는데, 조금 수익을 덜 반납하기 위해서는 한 5일선을 이탈하거나 한 45분 차트 내지 60분 차트에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 전략 매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북 관련주.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거의 1년 넘게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이제 연결선이 끊겨 있었죠. 근데 다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북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신원 한번 보겠습니다. 신원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뭐 대북주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철도주 있을 거고, 뭐 북한을 뚫고 뭐 러시아까지, 예, 뭐 중국을 이어서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철도주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죠. 사실 뭐 개성공단은 사실 이제 지금 폐쇄가 됐지만 다시 또 개성공단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죠. 예, 그리고 또 금강산 또 재개발, 금강산 관광 추진, 그리고 금강산이죠. 맞죠? 뭐 아난티나 뭐 이런 것들, 뭐 대명 코퍼레이션입니까? 그게 이제 아마 소노몰로 바뀌었을 건데, 예, 대명 소노 시즌으로 바뀌었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주죠. 뭐 효성 OMB나 뭐 남해학 이런 것들입니다. 뭐 경농, 조비 이런 종목들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힘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일신석재, 한번 통일교 재단의 일신석재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근데 월봉을 봐도 굉장히 바닥권이고요. 사실 뭐 힘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뭐 이런 자리를 봐도 굉장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을 봐도 사실 뭐 이런 저항대까지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4,000원까지도 돌파를 해버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대북주라는 것이 뭐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임기 기간에 본인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기도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또 그걸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분단된 조국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가져갈 없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식량난이 쟁 시급하고,
뭐 외부로 보도는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을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백신을 공급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김정은이 국제무역 비즈니스를 해서 뭐 백신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에 뭐 연락사무소가 바로 개통이 된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죠. 4월 달입니까? 한미 정상회담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에 있는 박지원 씨 국정원장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아주 긴밀한 어떤 협의가 계속 있었던 거죠. 협의가 있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왔을 테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어떤 것들이 숙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가을까지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는 사실 뭐 정상회담에 논의한 바는 없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차기 대선을 꿈꾸고 있는 어떤 후보들의 어떤 쟁탈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후보자들에게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국민들마저도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갈린다라는 거죠. 뭐 저는 사실 주식으로만 보는 거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식량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효소형 OMB 이런 것들 굉장히 괜찮은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월봉을 보더라도 충분히 뭐 19,000원 그리고 27,000원 지속적인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재료. 그리고 지금 당장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살 때 조정을 줄 때 좀 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효성 OMB보다는요 농업 관련주는 남해학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해학이 최근에 어제와 오늘 굉장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힘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수세를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이 친구들이 정보는 빠릅니다. 정보는 빠릅니다. 정보는 빠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수급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차트상 이런 어떤 고점 자리를 따라잡을 수가 있느냐, 이런 고점 추격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재료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은 얘가 실세 없이 계속 상승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승을 하다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타이밍.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고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지지해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모아가고 가을까지는 아마 중기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아마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상회담의 장소가 어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들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북한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대북주는 그때 못 삽니다. 그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온다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남해학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일신석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한 힘 들어왔고요.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절대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절대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다. 매수세를 보면 또 이 큰 손들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이런 놈들이 또 들어옵니다. 정보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팔 때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신석재 조정 줄 때 사야 된다라는 거죠. 조정 줄 때. 그리고 아난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뭐 29,000원, 30,000원, 1,000원까지 갔었죠. 그때 싱가포르 회담인가 그때까지. 그때 했을 때. 지금은 뭐 얼마 안 하잖아. 11,000원이잖아. 그죠? 월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 회담 자리였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뒤로 완전 추세가 꺾여버렸죠. 이제는 이 친구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 어떤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은 빠지고 있네요. 그런데 아난티가 지금은 그 재료가 조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도 받죠. 왜냐하면 철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난티 쪽에서 어떻게 이 금강산 관련해서 계획을 추진할 건지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성공단 관련주, 농업 관련주 이런 종목들, 예, 통일교재단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아티아입니다. 철도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1차트 굉장히 뭐 행보박스권을 달리고 왔지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행보박스권에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죠. 자, 이 친구도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연기금에서 오늘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네요. 이 친구들도 정보력 굉장히 빠릅니다. 대아티아이. 자, 현대로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수급 시작되었습니다. 자, 현대로템 제가 중기로 가족방 회원분들에게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26,6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지속 상방을 예상합니다. 자, 월봉입니다. 실질 최고점이 45,000원인데 4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어떤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기 종목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신원 말씀드렸죠. 신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예, 굉장히 바닥 주고 조정 줄 때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 인디F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인디F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바닥 줍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북주가 한창 한번 보겠습니다. 한창도 괜찮은 아마 흐름입니다. 뭐 주봉을 한번 보면 22,260원 정도는 좀 돌파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1750원을 돌파를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런 어떤 한창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인디에프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또 일신석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일신석재 그리고 인디에프, 뭐 한창, 그리고 뭐 신원, 대아TI, 현대로템, 아난티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조종 시에 중기로 좀 모아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가을까지 정상회담 발표가 나고 날짜가 정해지고 급등하는 그 타이밍이 오고 어디서 만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날짜가 임박할수록 가지고 있다가 전략 매도하시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드린 종목을 뭐 카톡방에서 리딩방에서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방송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친구들의 어떤 종목을 좀 메모를 해놓고 흐름을 좀 관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최근 지수가 힘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그나마 지수가 양호하게 버텨준 그런 어떤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수의 상방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친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수의 상방을 가는 어떤 그 방향인데 만약에 이 친구들의 어떤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치고 빠지는 전략, 작은 수익에도 챙기는 전략, 그리고 손실 중인 종목들이 상승 중일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 현금을 좀 많이 구축을 해놓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만 매매하고 주식을 안 하실 건가요? 다음 달은? 그럼 가을에는
겨울에는 어디 가신다고 날 받아놓고 매매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쉬어 가십시오. 어차피 지금 휴가철이고 지수도 답도 없고 전부 다 휴가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주식마저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 빠지고 멘탈이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휴식을 좀 취하시고 작은 수익에도 만족을 좀 하시는 그런 어떤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차트가 역배열인데 증권방송에서 나온 종목을 얘기한다고 해서 덥석덥석 무는 그런 어떤 낚시질에는 절대 엮이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차트는 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 이런 종목들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을 하면서 저항대를 관찰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대. 자,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자, 이 친구를 자 보세요. 하락 추세에는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초입에서 샀다. 근데 보유를 하고 있다.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뭐 해야 될까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돌파하면 보유하지만 돌파를 못하면 미리 팔아놓고 하락이 멈추는 자리,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주식에서 기본이고요. 이런 저항선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이 저항선 자리에서 실수하는 거, 팔아야 하는 자리에서 사버리는 거, 샀더니 그때부터 쭈루루룩 미끄러지는 그런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책 한 권을 마스터를 해드릴 테니까 일반 방으로 입장하십시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고 쉽게 배워가면서 주식을 하시면 늘 재미있는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이제 말일입니다. 예, 내일 말일이고 이제 8월 본격적인 이 휴가 시즌 이번 주 다음 주 됩니다. 아무튼 폭염이 연속적으로 엄청나죠 지금. 네, 엄청납니다. 뭐 가축들이 이 폭염 때문에 또 가축들이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던데요. 또 또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소식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질병까지 나오게 된다면 또 더 안 좋은 어떤 소식이겠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이 힘이 없다고 해서 오늘만 매매만 하고 접을 게 아니라면 좀 멀리 바라보고 한 달, 두 달 뒤를 바라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빵빵 터지는 게 주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너그럽게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행복나눔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